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무릎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건강하십니까? 잠을 못 잤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이불 덜면서 막 울고 죽고 싶기도 아팠어요. 바닥을 딛지 못해요. 이 다리를 끌고 가야 몸체가 가거는 거라. 새덩거리가 이거 누지른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무릎 관절증은 남성과 비교해 여성 환자가 2배가량 많은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관절과 주변 근육이 약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무릎 관절증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발병 나이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만존 원장과 함께 무릎 질환과 그 치료법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으로 진행하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다음 질병으로 생기는 다른 화농성 관절염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통풍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운동의 퇴행성과는 관계가 없는 질환이고요. 그다음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무릎 질환도 있겠죠. 인대 파열이라든지 또는 연골 손상이라든지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 같은 그런 무릎 질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사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기도 하지만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연골이 약한다든지 또는 다리가 오자다리인 분들은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가 일반적으로는 빠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무릎이 시큰거린다든지 또는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또는 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쉬고 나면 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점점 그 빈도가 빨라지는 게 관절염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평지 걸을 때는 보통 큰 무리가 안 되는데요. 오르막, 내리막,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중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는 관절염이 시작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절염의 초기에는 사실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끔 충분한 안정과 휴식, 그다음에 약물 치료 이런 걸로도 사실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중기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관절 강내 주사라든지 또는 이제 물리치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기 후반 정도 되면 병기가 3단계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골이 마모가 되거나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절로 붓거나 또는 재생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회복할 수 있게끔 무릎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란 수명이 다 된 마모된 연골과 물렁뼈를 대신할 만한 대체물을 사실은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절삭을 하고 특수화금으로 된 인공관절이 삽입이 되어서 정렬과 모양을 맞추게 되고 밸런스가 맞게 되면 자기 무릎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을 하면 사실 무릎의 기능을 사실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이란 인공 삽입물이 들어가서 자기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기만 한 화요일 정오. 오늘 수술을 앞둔 권미자 씨의 병실에는 무거운 기운만이 가득합니다. 어제도 무릎이 아파 잠을 못 이뤘는지 미자 씨 얼굴은 무척 불편해 보입니다. 이 애가 아픈 지 한 1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가니까 관절인데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 크림 가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저 한 1년 맞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걸음 못 걸리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또 주사 맞으면 또 덜 아프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를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두 개 다 아파가지고. 이 애가 뻐덩뻐덩해가지고 안 오므라져요. 그래가지고
누구 소개로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사진 찍으니까 간절히 이쪽이 뼈가 허여졌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앉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럼 집에서는 이제 저거 우리 아저씨 등산을 짚고 다니면서 사장소 갔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못 걸어갔어요.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다 모든 게 다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배가 갈근 거 있죠. 그 뭐 버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잠을 못 잤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이불 덮어서 막 울고 죽고 싶기도 아팠어요. 그냥 빨리 했으면 싶어요. 안녕하세요. 잠은 잘 주무셨지요? 네, 네, 좀 있으면 이제 네.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진행할 거고요. 네. 네, 아시다시피 오른쪽 무릎은 네. 여기도 관절염이 심해서 네, 이제 로봇 수술로 수술을 할 거예요. 네. 지난번처럼 네. 무릎을 반듯하게 만들고 네. 다리 정렬을 반듯하게 해서 네. 편안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네. 오늘만 좀 고생하도록 해요. 아이고, 알겠죠? 아니 안 아파서 전문했을 때 네네. 너무 그 네. 멍이 안 들고 안 아프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로봇 수술한다고 멍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네. 환자분한테 잘 맞았던 거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건미자 환자분은 양쪽 무릎이 동시에 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있어 왔는데 다른 여러 병원들에서 주사 맞고 침 맞고 이런 보존적 치료를 계속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감소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벌써 이제 관절염이 진행 시기가 4단계 끝까지 사실 와서요. 무릎뼈가 심지어는 내려앉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이 4단계 끝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였고 보시다시피 내반 변형이 거의 15도 이상 되는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한 정렬을 맞추고 밸런스가 확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2주 전에 왼쪽 더 심한 쪽을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수술 전 MRI 사진상에서 보면 실제로는 이 바깥쪽 뼈의 높이보다 7mm 정도의 이 뼈의 결손이 사실 생겼거든요. 그래서 특수 인공관절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후의 사진이고요. 지금은 내측 부분에 뼈의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측 구역에 블럭이라는 걸 사용했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중간 지지대를 역할을 해주는 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수술한 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휘어있던 다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반듯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오른쪽 무릎을 계획을 해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이젠 떨리지 않는데요. 빨리 수술을 받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수술실에서는 박만준 원장이 미자 씨의 검사 결과를 로봇 장치에 등록시키고 현재 인대 상황을 고려해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할 수술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 수술입니다.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지금 수술 전에 10.6도의 내반 변형이 있던 것을 지금 뉴트럴하게 정렬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어떤 커팅으로 어떤 세팅을 할지 지금 플레잉을 다 해놨고요.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차이점은 누가 술기를 진행하느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로봇 인공관절은 커팅된 양과 내측과 외측, 그다음 굴곡과 친정 간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밸런스가 안 맞거나 하면 추가로 커팅을 더 진행을 하거나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 화면상에서 갭 차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수술이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수술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수술 중 감염과 출혈에 대한 위험이 적기 때문에
회복력이 낮은 고령 환자나 만성 질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피부를 절개해 관절을 노출한 후 손상된 경골과 대퇴골 관절면 부위를 다듬어 교정합니다. 이후 특수 금속을 씌우고 그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특수 플라스틱판을 삽입하면 모든 수술이 끝나게 되는데요. 3D 입체 영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수술이 진행돼 연부의 손상이 적고 더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수술이 진행되었고요. 정확하게 내치고 외치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잡혀서 대단히 만족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따로 없고요. 마취 회복이 되고 난 직후부터 바로 앵클 펌핑이라고 해서 발목을 굴곡과 신전을 자주 하고 무릎을 쭉 펴서 기지개 펴듯이 힘을 주는 그런 큐 세팅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 회복을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바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부터 바로 걷는 연습과 물리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요, 그냥 재활하고요. 재활을 한 달 정도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것도 식당도 해야 돼요. 내 다리를 잘 챙겨야 되겠죠. 원장님이 잘 고쳐놨으니까 저도 잘 쓰게끔 잘 운동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바람입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병원을 찾은 천순이 어머니는 요즘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까지도 가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정도 걷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저는 무릎은 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플 일은 없다고 자신하고 살았거든요. 아침에 한 6시 반쯤 딱 깼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 위에가 재활의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9시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갔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1, 2, 3, 4기가 있는데 2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사를 맞아보고 오늘 맞는 주사가 선생님이 허리 양쪽에 두 대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맞았어요. 그래 맞고 7월 9일 날부터 스테로이드 주사하고 신경 주사라는 걸 맞아보자 하더라고. 맞으면 좀 괜찮을 겁니다. 안 되는 거 있지. 바닥을 딛지 못해요. 오른쪽 바닥을 내두고 왼발로 다리를 끌고 이 다리를 끌고 가야 몸체가 가거는 거라. 새덩거리가 이거 무지른 거예요. 여기 병원은 허리 아플 때 그 방송 보고 제가 빨리 검색을 하니까 이 병원이더라고요. 그때는 이 무릎은 전혀 안 아팠고 이제 MRI 찍고 주사 맞고 그런데 허리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병원에 대한 신뢰가 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왔다니까. 선생님은 관절염이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연골이 다 달아나서 뼈가 부딪혀가지고 이건 도저히 수술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수술했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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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술하고 오늘 첫 방문인데요. 많이 힘드진 않으셨어요? 아버지. 그건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근데 진통제를 맞아서 그러는지 차츰 고통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수술한 지 아직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은 당연히 아픈 네. 시기고 그래도 수술한 지 3일째부터 우리 걷는 연습하고 또 굉장히 재활을 잘 견뎌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실제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데는 한 3개월이 걸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시장도 다녀오시고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수술하기 전 사진을 보면 반월성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이제 뿌리 부분에서 찢어져 있고 연골도 달아 있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골계사라는 병까지 와서 아래쪽에 있는 경골뼈가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었고 지금은 수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수술하고 난 사진이고
지 크기에 딱 맞고 네. 모양도 반듯하고 옆에서 봐도 자기 크기에 딱 맞고 모양이 반듯하고 아주 예쁘게 수술이 잘 돼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적절한 재활 운동하고 그다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제는 제 생각에는 무릎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제 앞에 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예. 한 6, 7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더 신뢰감이 가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믿고 와줘서 감사하고 실제로도 아주 대단히 만족스럽게 잘 돼서 정말 몸 밸런스라든지 하지 정렬이나 모양이 정말 예쁘게 만족스럽게 돼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실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천순이 환자분은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해서 내원하셨는데요. 아픈 지가 사실 제법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비수술적 요법으로 콘주란 주사도 맞고 연골 주사도 맞고 다른 여러 가지 치료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고 계속 호전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으세요. 뇌동맥류 수술도 받으셨고 그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릎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모든 질환을 뜻하는 무릎 관절증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가장 많으며 이는 연골, 연골판, 인대 등의 손상이 뼈의 손상으로 이어져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엑스레이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체중 부하를 해서 찍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체중 부하를 해야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관절염의 진행 시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병기를 보면 천순희 씨는 다른 병원에서는 관절염이 2기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체중 부하 사진을 찍어보니까 내측 부분의 관절 간격 협소가 반대측에 비해서 혹은 건측에 비해서 명확하게 좁아져 있는 게 보이고 거의 닿을 듯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면 4기에 가까운 3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 사진상에서 관절염의 단계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요.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상에서 연골의 손상 정도, 반월상 연골의 마모 정도, 파열 정도를 확인하고 나머지 인대라든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부위에도 사실 낭종이라든지 다른 혹이 있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면 숨어있는 변변까지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MRI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순희 환자분은 술전 MRI를 촬영해 보니까 이분은 골계사라는 병이 와 있었어요. 무릎 내측 경골 부분의 근위부에 반월상 연골에 찢어져서 밖으로 밀려서 탈출이 돼 있으니까 연골 보호하는 효과가 전혀 없고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골계사라는 병이 와서 뼈가 일부가 함몰이 됐습니다. 네,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다행스럽게 내측 측부인대라든지 다른 인대들은 괜찮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적절하게 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하기 전 사진이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내측 부분이 거의 닿을 듯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였고 오른쪽 무릎이 5.2도 정도 내반 변형이 와 있었는데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다리 정렬이 0도, 즉 정말 중립 자세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수술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을 보면 자기 크기에 맞는 인공관절이 적절하게 잘 삽입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본 모습도 자기 크기에 맞고 밸런스가 맞는 좋은 수술 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재활치료실을 찾은 천순희 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수 치료는 굳어진 무릎 관절과 주변 근육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서 수술로 인한 무릎 관절의 기능적 제한을 완화하고 무릎의 움직임을 개선하며 수술 후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치료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 범위가 수술 전만큼 또는 그보다 더 잘 회복하는 게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이 첫 번째고요.
그게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근력 저하가 오지 않고 근력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뼈를 절삭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근육을 봉합을 하고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 시간이 사실은 최소 한 달 이상 사실 소요가 되는데요.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운동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무릎이 붓는다든지 또는 근력 저하가 계속 유지가 돼서 올바른 보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원래 크기로 근육 양을 회복할 때까지 최소 5배에서 6배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아파서 운동을 안 했다고 하면 회복하는 과정까지 한 5,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빠른 일상으로 복귀를 원하신다면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맨 처음에 병원에 올 때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어느 정도 아프냐면 느낌이 건장한 남자가 새덩어리를 들고 아니면 돌덩어리를 들고 꽉 누지르는 것이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발로 걸어가면서 오른쪽 발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끌고 밀고 간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 아팠어요. 그래 아팠는데 지금 수술 19일 날 하고 오늘까지 지금 2주째 아닙니까? 그지? 아까 저 문에서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도 안 하고 누가 부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 전부 다 누구가 무릎이 아프다면 나는 권할 거예요. 수술하라고. 하고 싶은 거 맞죠? 올해 사실은 친구들 몇 명이 있어. 색 하나 올려매고 운동화 신고 역사 뭐 단 같은데 답사하는데 미술관도 가고 우리가 그래 할래 했거든. 다리가 아프면 제가 아프니까 다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 그 취소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나서면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해외 우리가 또 좀 다 한 번 돌자 이랬거든요. 그것도 가고.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획기적인 기술이 많이 발전합니다. 처음 인공관절 수술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좋은 수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좋은 수술 방법도 더욱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되어서 자기 인대 균형뿐만 아니라 0.5도, 0.1도 간격으로 더 정밀하게 수술을 해서 본인의 무릎에 더 가까운 수술을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로 인한 성과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다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해져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점점 뛰어날 수밖에 없게끔 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릎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무릎 전문의 선생님들과 면밀히 상의를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절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